안녕하세요. 이준아빠TV의 이준아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 위에 이만큼을 했네. 기본 베이직 컨셉 그거를 3개를 다 끝냈는데, 이제 오늘은 매스 토픽 1, 2, 3, 4까지가 숙제였죠? 그럼 거기 한번 해볼게. 다 풀어와 봤나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도형의 길이의 구하기.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도형에 뭔가를 구하라고 하나봐.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변의 길이의 합이 56인 직사각형. 얘네들의 요 네 변의 길이의 합이 56이란 얘기야. 그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사각형 3개로 나누었거든. 이거를 정사각형 3개로 나누었어. 그때 만들어지는 요 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사각형으로 3개로 나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을 너희들한테 해주는 거냐? 요 길이와 이 길이가 다 똑같이 정사각형이니까. 근데 이게 또 붙어있네? 요 변과 이 변도 같죠? 이게 다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에 드러나 있는 모든 선분이 길이가 다 같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 전체 4변의 길이 합이 56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와 여기와 더한 게, 가로와 세로를 더한 게 몇이에요? 가로와 세로를 더한 건 56을 2로 나눈 거겠지. 그러면 28이 나온다. 그럼 여기도 더한 게, 아이고, 다시 하자.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4변의 길이 합이 56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똑같은 길이가 이 안에 몇 개 있느냐 이거야.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구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가 나눗셈이거든. 나눗셈을 이용하면은 이게 구하기 쉽다는 거야. 전체 56이라는 그 둘레를 똑같은 길이가 8개로 있으니까 8개로 나누면 7, 8에 56, 7, 7이라는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7cm야. 됐죠? 한 변의 길이는 몇인가요? 네, 7cm. 이런 내용이야. 똑같은 문제. 4변의 길이의 합이 24cm인 정사각형을 크기가 같은 작은 정사각형 4개로 나누었습니다.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몇일까? 4변의 길이의 합은 몇일까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럼 얘도 여기가 다 어떻다는 얘기?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크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있네. 즉 전체 길이 24를 8로 나누면 3, 8에 24. 3cm구나. 요 한 변의 길이가요. 3cm. 그럼 4변의 길이의 합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어 우리? 3 곱하기 4요. 12cm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단 말이지. 다음 1-2번. 가로의 길이가 30, 세로의 길이가 7인 이런 직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크기가 똑같다 이게. 즉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6개로 나누었습니다. 작은 직사각형의 한 개의 4변의 길이의 합은 몇일까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럼 요거는 알려줬지? 7이고 여기도 7. 우리 뭐만 구하면 된다? 요 길이 요거 하나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30이라는 수를 6으로 나누면 6, 5, 30. 요 한 변의 길이는 5cm라는 거 알았다. 4변의 길이 합을 구하라. 가로가 5고요. 세로가 7인데 그걸 더한 후 어떻게 하기로 했어? 2배 하기로 했지. 그래서 12 곱하기 2를 해주면 24가 나온다. 답은 24cm. 이거야. 아유, 너무 재밌다. 쉽고 재밌다. 1-3번. 오른쪽은 직사각형 모양의 도화지에 선분을 그어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6개를 만들었다.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한 개의 네 변의 길이의 합이 32라고 한다면 도화지 네 변의 길이의 합은 몇일까요? 위에 있는 문제랑 반대로 낸 거지. 위에 거는 큰 직사각형의 둘레를 알려주고 작은 거는 얼마일까요? 이거고 얘는 작은 게 요만큼인데 큰 건 얼마일까요? 이거지. 이거는 알고 이거는 모른다? 에이, 우리 그런 친구도 없어. 같은 문제야. 그럼 어떻게 풀이를 시작을 할까? 여기 작은 정사각형 한 개가 네 변의 길이의 합이 32라 그랬으니까 변의 길이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4로 나눌 거야. 그럼 4, 8에 32.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이었다는 거지. 그럼 네 변의 길이의 합? 이런 게 몇 개 있냐? 이거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네. 10개. 그럼 끝. 한 변의 길이가 8인 게 10개가 있다. 80. 얘는 80cm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네. 매스터픽 1-3번까지 해봤어. 다음 두 번째. 아이고 또 나왔네. 이거 앞에 덧셈, 뺄셈에서도 나왔지. 어떤 수 구하기. 이거 재밌어. 너희들도 재밌을 거야. 재밌는 거다. 자, 챕터 2. 바르게 계산한 값 구하기. 어떤 수. 아주 좋아. 어떤 수를 4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 이건 어떻게 풀면 쉽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 자, 뭘 했대요? 어떤 수를 잘못하여 4를 곱하였다. 이게 핵심인 거지. 그래서 네모에다가 4를 곱하였더니 32가 나왔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떤 수 네모는 몇입니까? 4, 8에 32. 8이야 어떤 수는. 바르게 계산해 볼까요? 그 이제 처음에 해야 했던 그거를 읽어보면 되지. 어떤 수에다가 4로 나누어야 했대. 8 나누기 4는 2죠. 네, 그래서 2가 정답이야. 엄청 쉽다. 똑같은 문제 2-1번. 어떤 수를 6으로 나누어야 해서 잘못했어. 필요 없다고요. 읽지 마세요. 어떤 수를 9로 나누었더니 2가 되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야. 그럼 몇을 9로 나눠서 2가 나왔다? 우리 어떻게 했어? 9하고 2를 곱했지. 그래서 네모는 9 곱하기 2, 18이라는 걸 알았다. 바르게 계산하세요. 그럼 18이라는 수, 어떤 수를 6으로 나누어야 했었어. 18 나누기 6은 6, 3, 18이야. 그래서 3, 바르게 계산한 값이다. 2-2번. 어떤 수를 8로 나누은 다음에 4로 나누어야 했는데 안 했단 얘기. 중요하지 않단 얘기. 뭐 했다? 잘못하여 어떤 수에서 8을 뺀 다음 또 4를 뺐더니 52가 나왔다. 이게 핵심인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 묶음으로 봐서 네모 빼기 8은 당연히 뭐죠? 2개를 더한 거죠? 56이 됩니다. 또 네모는 56에다가 8을 더하면 되죠. 덧셈으로 알 수 있다. 64라는 거 알았어. 어떤 수가. 그러면 바르게 계산한 값 64를 8로 나눈 다음 4로 나누었더니 몇이 나오게? 이게 문제죠. 그럼 64 나누기 8, 8, 8에 64. 그런 다음 다시 4로 나눈다 라고 했잖아. 그럼 8 나누기 4, 2죠. 네, 바르게 계산한 값은 2였습니다. 괜찮죠? 2-3. 가를 9로 나눈 다음 2로 나누면 2입니다. 가를 4로 나눈 다음 3을 곱하면 얼마일까요? 이거는 뭐 잘못 본 문제가 아니지. 요거부터 식을 세울 거야. 가를 9로 나누었어. 또다시 2로 나누었어. 그랬더니 2가 나왔대요. 나누기 2개가 나왔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요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해서
가 나누기 9라는 거는 나누기 2 해서 2가 나왔으니까 2 곱하기 2로 계산하지 이게 4일 거란 말이에요. 또 가는 어떻게 구하니? 9 곱하기 4를 해서 36이라는 얘기야. 가를 구했다. 그럼 가를 4로 나눈 다음 3을 곱하면 얼마일까? 가 36이었죠? 그걸 4로 나눌게. 그런 후 3을 곱할게.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합시다. 36을 4로 나누면 4, 9, 36, 9. 그 결과를 3으로 곱했으니까 9, 3, 27. 결과는 27이 된다는 거. 쉬웠다. 자, 다음은 3번. 일정한 간격으로 놓을 수 있는 물건의 수 구하기. 이게 매 단원마다 나오는구나. 그만큼 요 생각이 좀 중요한 건가 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을 수 있는 물건의 수 구하기. 이건 그거랑 비슷해. 겹쳐진 수 구하기. 그거랑 비슷해. 자, 문제부터 보면은 길이가 54m인 도로의 양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9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필요한 나무는 몇 그루일까요? 라는 게 문제야. 자, 그림으로 보여줄게. 길이가 54m인 도로의 도로 양쪽에 길이가 54인 도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길이에요, 길. 여기가 54m인데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 두 군데를 얘기하나 봐. 도로의 양쪽 그랬으니까.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가 처음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9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해. 9m 간격으로. 9m씩 심으면 몇 그루가 심어지느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 그 9m 간격이라 그랬으니까 전체 54거든? 9m 간격 이렇게 하면 간격이 몇 개 나오는지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돼. 간격이 몇 개 나올까? 나눗셈 개념을 이용하는 거지. 54라는 수를 9가 간격이야? 9만큼 빼면 몇 번 빠져? 6번이죠? 6, 9, 54. 그래, 그런 거야. 54를 9m로 나누면 6이 나옵니다. 간격이 6개가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어디다 쓸까? 여기 써 있으니까 여기 쓸까? 간격의 수. 간격의 수는 우리 어떻게 나왔어요? 전체 길이 54에서 9 간격이 길이로 나눴더니 간격의 수가 나왔다. 6개 간격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간격이 딱 나눠졌거든? 근데 나무를 어디다가 심어? 처음부터 끝까지 9m 간격으로 나무를 심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처음이라 그랬죠? 여기 처음. 여기 나무 심어요, 안 심어요? 심죠? 나무를 심자. 9m 간격으로 나무를 심자. 여기 나무예요. 여기 나무예요, 나무. 나무처럼 보이죠? 선생님 그림 잘 그려. 나무예요. 나무를 심자. 마지막에도 나무를 심자 이거야. 나무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 7개네. 간격이 몇 개였어? 간격은 6개였으나 처음과 끝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똑같이 6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개 더 많이 나온 거야. 7개의 나무가 심어진다. 그걸 알면 돼. 간격이 6개니까 나무도 6개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간격의 수와 심는 나무의 개수가 다르던데?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잘 안 보여? 그림을 그려볼까? 같지 않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림을 그리든 머리를 조금 쓰든 알 수 있어. 같은 게 아니야. 간격수와 나무의 개수는 다르다. 앞에서 했던 직사각형 개수가 있는데 이어서 붙인다. 직사각형 개수와 이어붙인 부분 있지. 그 개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같지 않다. 그거 알고 있으면 생각을 해봐서 얼마큼 차이가 있지?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어쨌든 말을 길게 했는데
몇 개 심을 수 있다? 간격이 6개니까 7그루를 심는다. 근데 양쪽에 심는다 그랬으니까 이쪽에도 7개 있고 반대편에도 7그루가 심어져 있겠지. 그러면 계산은 7그루가 양쪽에 14그루가 심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문제지. 이해했죠? 자, 그럼 똑같은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3-1번에 길이가 49m인 도로의 양쪽에, 또 양쪽이야.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7m 간격으로 이번엔 가로등을 세우네. 필요한 가로등은 몇 개일까요? 너무 똑같죠? 그럼 먼저 간격의 수를 구하자. 49m짜리를 간격 하나가 7m니까 7로 나누었을 때 7, 7에 49. 간격 몇 개가 나온다? 7개. 얘가 간격 수야. 간격 수와 가로등 개수는 같지 않다고 했죠? 다릅니다. 처음에도 가로등을 세우고 마지막에도 가로등을 세우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있다, 어떤 차이점이 있다? 자, 7개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여기에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가로등을 세울 수 있다. 아, 플러스 더하기 1만큼 한 개가 더 많이 세워지는구나. 그런 규칙을 알 수도 있지. 네, 간격수가 7개였으니까 한쪽에는 8개의 가로등을 세운다. 양쪽에 세울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 총 16개의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3-2번. 조금씩 변형이 됐을까? 궁금하네. 궁금하죠? 아, 궁금해야지. 얼마나 재밌어. 왜? 재밌지? 재밌으면 손을 흔들어 주세요. 재밌지? 네, 재밌습니다. 길이가 40m인 도로의 한쪽? 아, 양쪽 아니다. 이번에는 아유, 이거 문제는 다른 게 혹시 요거만 다른 건가? 도로가 있는데 한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9개를 꽂았습니다. 아, 앞에 거랑 다른 점을 알겠다. 앞에 거는 간격의 몇 미터 간격이냐 이걸 알려줬는데 지금은 깃발을 9개를 꽂았다. 간격은 몇 미터일까? 거꾸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위에 3-1번과 3-2번은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그런 문제야. 결국엔 같은 문제란 얘기야. 자, 한쪽 끝에 몇 개 일정한 간격으로 했는데 9개를 꼽았대.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아홉 이러면 되죠? 9개 꽂았어. 깃발이 9개야. 그럼 간격은 몇 개다? 간격이 2개면은 3개 설치하죠? 그런 식으로 한 개가 더 적게 나온단 말이야. 9개를 꽂았다는 얘기는 간격이 8개였다. 아, 8개의 간격이 있구나. 그럼 총 40m를 8개의 간격으로 나누면 5, 8에 42 나온 요 5라는 숫자가 뭘 의미한다? 한 간격의 거리가 되는 거야. 5m네요. 그래서 깃발 사이의 간격은 5m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3-3번. 이건 조금 더 어려워졌겠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1m인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네. 그 꽃밭에 둘레가 3m 간격으로 나무를 심자. 여기도 나무를 심자. 이런 거지. 3m 간격으로. 그러면 이건 오히려 3-1번과 비슷한 문제네. 그럼 21이라는 한 변의 길이를 3m 간격으로 심을 거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7이 나오네. 7이 뭐예요? 간격수가 되겠지. 간격수가 7개가 되는 거야. 3m 간격으로 7개. 37에 21. 아, 간격수가 7개구나. 간격수가. 근데 어디다가 심는다 그랬냐면 꽃밭의 둘레에 심을 거예요. 둘레.
아까는 도로의 양 끝에 여기하고 여기에다 심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지금은 둘레에다 심는 거야. 여기 전체에다가 이렇게. 그럼 이런 유형은 조금 달라. 조금 달라. 어느 부분이 다른지 그거를 좀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 먼저 간격이 7개라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간격. 그리고 나무를 심을 건데 여기에 나무 심어요, 안 심어요? 심죠. 끝에도 심어요, 안 심어요? 심죠. 정사각형의 네 꼭지점에 나무를 심고 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다 심는 거야. 그럼 이쪽 라인만 보자. 선생님이 방금 간격을 나눈 그 부분만 생각한다면 나무가 총 몇 그루 심어지느냐? 몇 그루? 그렇지. 간격이 7개니까 8그루가 심어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꼭지점에도 8그루가 심어지는구나. 그럼 이쪽에는요? 오른쪽에 여기. 여기도 똑같은 길이니까 8그루 심어지지 않을까? 8그루가 심어지는 거야. 그럼 총 16그루. 이쪽과 이쪽에는 16그루가 심어져 있어. 그럼 요 위쪽 여기랑 여기만 심으면 되죠? 자, 그럼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정사각형이니까 여기에 8그루가 심어졌으면 여기도 똑같으니까 곱하기 4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8 곱하기 4, 4, 8에 32 이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 아니면 말은 안 하지만 32그루인데 뭘 이렇게 힘들게 설명해? 난 답 쓸 거야. 휙 넘어가고.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아니야. 왜요? 이 부분이 좀 달라. 이 부분. 자, 7개의 간격으로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무를 어디다가 심는다고? 처음과 끝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처음에 심으려고 봤더니 여기가 아까 심었어. 마지막에도 심으려고 봤더니 아까 심었어. 이미 아까 샜어. 그럼 우리가 어디만 세야 돼? 처음과 끝을 제외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간격이 7개니까 겹쳐지는 부분의 수처럼 6개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야. 처음과 끝을 제외하고 나면. 오케이? 그러면 요 위쪽에는 8개가 아니다. 몇 개다? 6그루네, 6그루. 밑에도요. 처음과 끝에 이미 심어져 있으니까 6그루다. 그래서 12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16, 이쪽에는 12개. 그래서 28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 이게 정답. 알겠죠? 그런 부분 신경 써야 돼. 다음 챕터 4. 규칙을 찾아 구하기. 선생님 이런 거 너무 재밌더라. 이게 수가 쫙 나열되어 있는데 또는 그림이 쫙 나열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규칙을 찾는 거. 똑똑한 사람만 좋아해요. 이거 싫어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좋아해 보세요. 규칙에 따라서 수를 늘어 놓았습니다. 그럼 36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3, 4, 5, 6, 7, 8, 36까지 쫙 나열해가지고 세는 게 아니야. 그건 문제가 아니지. 그건 수학이 아니죠. 머리를 써서 다 써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자는 거야. 자, 규칙이 있나?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규칙이 있네. 4개의 숫자마다 같은 숫자가 반복이 된다. 보여요? 반복이 된다. 한 세트가 4개야. 그 다음 2세트면 8개, 12개, 16개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36번째는 뭐가 나올까? 이거는 36이라는 수를 지금 한 세트가 4개가 있죠. 4개의 숫자 4로 나누면 4, 9, 36이거든.
근데 이 9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한 세트가 4개니까 세트 개수가 되는 거야. 9세트야. 딱. 36이라는 그 개수에는 9세트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36번째에는 어떤 수가 있어? 요 각 세트에 마지막 숫자가 36번째에 들어가 있겠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36번째에 누가 있어요? 각 세트의 마지막 숫자. 4가 있겠네요. 4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괜찮죠? 좀 더 어려운 거 해볼까? 이건 똑같은 문제겠죠? 4-1이니까. 대신에 숫자가 아니라 그림이었어요. 이것도 규칙이 있나 찾아보자. 규칙. 별, 하트, 스페이드 2개, 다이아몬드 2개. 오, 찾았다. 여기다, 여기.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한 세트에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한 세트로구나. 그럼 문제에서는 42번째에 놓여있는 모양을 그려라 라고 했어요. 그럼 42를 뭐로 나눠? 6으로. 그럼 뭐가 나와? 6, 7에 42. 이 7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세트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7세트가 딱 들어가는 거야. 42개 안에는 7개 세트가 딱 떨어져. 그럼 42번째에는 어떤 수가 있다고? 각 세트의 마지막 모양. 그리자. 다이아몬드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조금은 다른 내용이겠죠. 4-2번은 4-2번 규칙에 따라 흰색 바둑돌과 검은색 바둑돌을 늘어놓았습니다. 46번째는 무슨 색의 바둑돌이 있을까요? 이게 문제지. 흰색 아니면 검은색 있지. 막 적어. 그러면 안 돼. 그거 수학 못하는 학생이야.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슬퍼.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적어야지. 수학은 생각을 하는 거지. 답을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닙니다. 볼까? 규칙 먼저 찾자. 규칙이 뭐가 있어? 검은색, 흰색, 검, 흰, 검, 흰. 규칙이 있어, 이거? 검은색, 흰, 검, 흰, 검. 있어? 있지?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지. 이렇게요. 띡! 끊고. 검, 흰, 검. 이게 세트야. 검, 흰, 검. 이렇게. 검, 흰, 검. 검은색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 식으로. 이 규칙을 찾았다. 몇 개 있어? 5개. 그게 한 세트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겠다? 46번째 그 색깔을 원하는 거니까 46을 5로 나누어 볼게요. 안 나눠지네. 나머지가 생기네. 5, 9, 45. 몫은 9고요. 나머지는 한 개가 남는다는 거지. 5, 9, 45.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한 개가 남는다. 그 얘기는 이 9라는 게 의미가 뭐라 그랬어? 세트 개수. 5개씩 9개의 세트가 딱 나아간다. 근데 한 개가 왜 남아있네.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면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 근데 9개를 집어넣어 놓고 한 개가 남아있네. 그게 46번째예요. 46번째. 얘가 45번째라고 한다면 얘가 46번째예요. 얘가.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까지가 45. 46은 여기 있겠네. 그럼 뭐라고 써? 무슨 색입니까? 네, 검은색이라고 쓰면 되겠죠. 검은색 바둑돌이다. 나눠 떨어지지 않는 유형 4-2번을 해봤어. 다음 4-3번. 규칙에 따라 수를 늘어 놓았습니다. 15째의 올수와 23번째의 올수의 합을 구하라. 규칙 찾아볼까? 규칙 뭐 있나요? 이거 너무 쉽다. 246 규칙이 보이네요. 그러면 3개씩 끊고 봐야 되겠구나.
3개가 한 세트구나. 그럼 15번째의 수를 구하려면 3으로 나누어서 5가 나왔다. 5가 세트의 개수야. 5개가 들어간 거야. 그럼 15번째는 각 세트의 마지막 수 6 이런 애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15째의 수는 6이 들어갑니다. 다음 23번째의 수는 똑같이 3으로 나누면 안 나눠 떨어지네. 3, 7에 21. 21하고도 2개가 남아있어. 즉 나누어 떨어지면 마지막 수지만 지금 2개가 남았죠? 그러면 그 다음 딱 나누어 떨어지면 6이라는 수가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가 2죠? 그러면 다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3번째에는 어떤 수요? 다음 요 놈이 되겠죠. 4라는 수가 있다. 그 두 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앞으로 이게 수업을 이렇게 짤막하게 끊어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시간이 나오면 더 하려고 했지만 아니야. 우리 숙제 한 부분 4번까지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숙제는 어디까지겠어? 5번, 6번, 7번 3페이지 그거만 숙제를 합시다. 자, 오늘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또 만나.